조선 후 궁열전. 정몽필과의 음행 혐의로 인조반정 후 사형에 처해진 귀인 윤씨. 귀인 윤씨는 광해군의 간택후궁으로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유일한 서출 자식을 낳았으나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바람에 처형되었습니다. 광해군의 후궁들 중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성년까지 성장한 경우는 귀인 윤씨의 딸뿐으로 광해군의 후손들은 전부 이 딸이 낳은 후손들입니다. 아버지는 능성현령을 지낸 윤웅업이며 어머니는 창원 유씨, 유필령의 딸인데 가계를 살펴보면 꽤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윤웅업의 할머니 조씨는 중종의 딸 효정옹주의 시누이이고 이모 강씨는 효정옹주의 맏며느리이며 동생 윤홍달은 윤두수의 조카인 윤환의 사위입니다. 귀인 윤씨의 여동생은 광해군비 문성군 부인 유씨의 조카인 유영립에게 시집갔고 오빠 윤현의 아내는 인조의 동생인 능원대군의 처의 사촌입니다. 광해군 9년인 1617년에 후궁 간택에서 홍매의 딸과 함께 선발되어 수기에 봉작되었고 이듬해 소위로 품계가 올랐으며 이후 귀인으로 한 단계 더 승격되었습니다. 광해군 11년인 1619년 4월 8일 산시를 설치하라는 기록이 있어 이때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6월 23일에 옹주를 낳았으며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에 있는 광해군 왕녀 태실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조 1년인 1623년 3월 13일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귀인 윤씨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군문 밖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계정사록에서는 4월 9일에 처형하였다고 되어 있고 열야실기술에서는 사약을 받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춘파일월록에 따르면 김계시가 정몽필을 매우 사랑해 양아들로 삼았는데 귀인 윤씨를 중매하여 정몽필과 음행하게 하였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해군 일기 중 초본 185권, 광해 15년 1월 1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1623년명 천계 3년, 청탁받고 공천을 뺏으려 한 김홍걸을 논주하다. 이때 김상공의 조카 사위인 정몽필은 바로 아전의 자식이었는데 권력을 믿고 기세를 부려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겼다. 그는 명래궁에 본궁에 사옥을 설치해 놓고 남의 노비를 빼앗고는 그 주인을 잡아 가두고 혹독한 매질을 가하여 노비 문권을 바친 뒤에야 풀어주었다. 조경은 학덕을 수양한 청백한 선비였는데 배반한 종의 무함으로 대낮의 도시 한복판에서 포박하여 사옥에 가두자 길 갔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대간 남근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악한 짓을 한 자를 잡아 가두었다. 김홍건은 조경의 동서였는데 상이 그가 몰래 청탁한 것이라고 지목하여 이러한 하교가 있었던 것이다. 몽필이 궁중을 출입하는 데 있어 제멋대로 행동하며 기탄 없이 하고 추악한 소문이 퍼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지신 이하 이익을 탐내며 염치가 없는 이병과 같은 무리는 어두운 밤에 그의 집에 찾아가서 팔을 잡고 술에 취해 농담을 하며 서로 말을 놓고 지내는 친구가 되었다. 그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러 반정이 일어났을 때 차명을 받았다.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귀인 윤씨가 낳은 딸은 나이 5세였는데 아버지가 폐주였으므로 옹주로 봉작받을 수 없었고 외삼촌의 집에서 자라다 박증원의 처가 되었고 혼인할 때는 인조가 혼수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귀인 윤씨의 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1619년 6월 23일 당시 정의품 소위였던 윤씨에게서 태어났는데 광해군이 44세에 얻은 늦둥이 딸이자 고명딸로 왕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광해군 슬하의 당시 딸은 없었으나 폐세자의 후궁이 낳은 서손녀와 폐세자빈이 낳은 적손녀가 있었는데 적손녀는 일찍 죽고 서손녀는 뒷날 의성 김씨 김문거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버지는 폐위되어 귀양을 가고 어머니는 사형을 당해 외삼촌의 집에서 자랐는데 그 후 인조에게 재산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3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624년명 천계 4년, 페인이지의 딸과 광해군의 딸에게 요미를 주다. 파하려 할 때 상이 승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이르기를 페인지의 딸과 광해의 궁인이 낳은 딸이 장성할 때까지 해조에서 요미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1643년에 광해군의 3년상을 마치고 나서야 박증원과 혼인을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25살이었고 인조는 그녀의 혼인의 혼수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4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1643년명 숭정 16년, 광해군의 딸에게 혼수를 주라고 명하다.
해조에 명하여 광해군의 딸에게 혼수를 주게 하였는데 바로 패숙의 윤 씨의 소생이다. 광해가 쫓겨난 뒤 그의 딸이 외삼촌 집에 의지해 있으면서 나이가 20세가 되어도 감히 혼사를 의논하지 못하였었다. 광해가 죽은 뒤에 상이 광해의 본궁에 살게 하고 전택과 노비를 넉넉히 주어 광해의 제사를 받들게 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상기가 끝났으므로 이 명을 내린 것이다. 박증인과의 사이에서 이남 삼녀를 낳았는데 처음 딸만 연이어 셋을 낳는 바람에 박증원이 첩을 들여 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광해군의 혈육 중에 폐세자 이지는 일찍 죽었을 뿐더러 이지의 자식으로는 정녀 1명, 서녀 2명이 있었는데 정녀는 아기 때 죽고 서녀는 1명만 장성하여 그녀가 광해군의 유일한 혈육이 됩니다. 그 때문에 광해군의 제사는 옹주의 후손들이 주관하게 되었고 1717년 민진우가 옹주의 후손들을 녹용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숙종이 이를 허락했습니다. 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 7월 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1717년 청강희 56년 광해주 제사 봉행자를 녹용하다. 광해주의 외손으로서 광해주의 제사를 봉행하여 온 사람을 녹용하라고 명하였다. 민진우가 임금에게 건백하기를 연산주의 황운과 무도함은 이전의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가 드문데도 그의 외손으로서 제사를 봉행하여 온 사람을 특별히 녹용하였으니 인후한 성덕이 천고에 탁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득건 때 광해주의 외손으로서 제사를 봉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아직껏 녹용하는 거조가 없었다 하니 이는 필시 우연히 살피지 못했던 소치일 것입니다. 마땅히 똑같이 녹용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마침내 해조에 분부하여 녹용하라고 명하였다. 옹주는 1664년 11월 1일에 사망하였고 옹주가 사망한 뒤 박증원은 전주 이씨와 재혼을 했는데 보쌈 운명을 훔치다에서는 박증원의 철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한편 귀인 윤 씨는 보쌈 운명을 훔치다에서 소희정이 역을 맡아 연기했는데 드라마에서는 딸인 왕녀가 다 자란 성인으로 나오며 화인옹주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조선 후 궁열전은 정몽필과의 음행 혐의로 인조반정 후 사형에 처해진 귀인 윤 씨였습니다.